자,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관련 빅히트 관련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빅히트 상장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빅히트가 뭐 얼마나 갈 거냐? 뭐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개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좀 갈 건지,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빅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박진영하고 방시혁하고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박진영하고 방시혁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BTS가 이제 방시혁이 원래 이제 박진영과 같이 JYP에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박진영이 원래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제이튠이라는 회사가 원래 B가 이제 들어가서 있었던 회사인데 그 B가 들어가서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실제예요, 실제. 예. 말아먹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박진영이 그 제이튠이라는 회사를 B가 말아먹고 나온 회사를 제이튠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우회 상장했거든요. 그러면서 JYP가 이제 상장이 됐었고, 그럼 방시혁이 같이 있다가 방시혁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시장에서 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박진영은 약간 베토벤 같고 방시혁은 모차르트, 그러니까 천재다. 방시혁은 천재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시혁이 나와가지고 이제 BTS 그룹을 결성하면서 빅히트를 설립을 했고, 처음에 빅히트 설립할 때 중국 자본이 좀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팩트인 게 제가 이제 CFA를 공부할 때 저희 그 스승이 저 학원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회계사분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빅히트 상장하기 전 이제 빅히트 설립할 때 그때 이제 세팅 담당했던 분이시기도 해서 그분이 매일매일 이제 그때 알려줬었거든요. 그게 한 제가 알기로 그때 그게 한 8년 전인가 8년 전 9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빅히트가 설립이 됐었고 그때 초기 중국 자본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지분 변동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럼 BTS는 어떻게 뜬 거냐? 아미들에게 BTS란 무엇이냐?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한 그때쯤에는 국내 음악 시장을 엔터 3사가 장악을 했었어요. YG, SM, JYP 이렇게 장악을 했다가 이때 이제 BTS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는 되게 조그만 회사에 그냥 보이그룹, 근데 그 어약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근데 그때 이제 빅히트가 전략을 어떤 걸 썼냐면 V커머스 전략을 써요. 그게 뭐냐면 비디오 커머스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영상화 시키는 거예요. 영상화 시키고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파이어라는 노래 그 빅히트 노래 중에 그 노래 그 군무 추는 걸 가지고 막 다양하게 뭐 회 반응 뭐 그다음 해외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이 춤 따라하는 그런 거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V커머스 전략을 막 쓰는데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BTS 초창기 팬들한테 약간의 자부심이 좀 있고요. 그 뒤로 팬들이 아미를 이제 결성을 하면서 이게 팬덤이 이제 늘어났는데 보통 BTS 성장을 20대가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들한테 약간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BTS의 성장을 보면서 BTS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BTS 방탄소년단이 내가 이제 우리 그룹이 나중에 목표가 어떤 거고 그 다음 목표는 뭐고 그 다음 목표는 뭐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빌보드 1위 하는 것도 사실 BTS의 목표였었고, 그러면 이제 그걸 실현시키는 그 BTS를 보면서 10대 20대들 아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나도 저러면서 나도 내 희망과 내 꿈이 있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생겨요. 문화가 생기면서 그런 약간 문화적 끈끈함이 있는 팬덤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팬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게 왜 BTS 저렇게 대단하냐. 근데 이제 어려울 때를 같이 봐왔던 밴드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팬이 된 사람들도 그 어려웠던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은 약간 뭐 감동?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10대, 20대 아미들이 결집력이 좀 뛰어나다. 팬덤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게 팬덤의 경제학이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뭐 이렇게 신조어도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의 차별화는 도대체 뭐냐? 빅히트는 이제 팬덤 문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V커머스, 비디오 커머스를 주도했다고 했죠, 제가. 모든 컨텐츠를 영상화 시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빅히트가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위버스 플랫폼 오픈했는데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보통 팬카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냥 뭐
네이버 포털, 뭐 다운 포털 이런데 이제 카페들이 있잖아요. 근데 팬 카페를 위버스 플랫폼 내에 넣습니다. 그리고 굿즈부터 해서 음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게끔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애플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애플 정책하고. 애플은 뭐 OS 그다음 부품 다 자기들이 직접 맞춰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은 뭐 다른 여러 글로벌 연합체에서 만들지만 뭐 삼성전자 뭐 다른 회사들 뭐 화웨이 이런 데서 만들지만 OS만 제공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개방형 정책이 아니라 약간 개방도 돼 있으면서도 자체 플랫폼을 약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고, 테슬라랑도 약간 비슷한 게, 테슬라는 차를 딜러들이 안 팔아요. 테슬라 차는 저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딱 보고 온라인 결제하거든요. 카드 결제합니다. 예, 엄청 재밌어요.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플랫폼화 시킨 거가 약간 좀 차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BTS가 뭐 시간 여행자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빅히트가 원래 2019년에 이렇게 웸블리 공연 할 때 브이라이브하고 온라인 투어를 같이 진행해요. 그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공연을 돌아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이게 온라인 공연이 먹혀요. 이게 2019년에 코로나 전에.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니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 대응력이 상당히 좋았다. 왜냐면 이미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2019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또 온라인 콘서트, 그다음 멤버십 운영하고 MD하고 굿즈 판매하고요. 근데 그 위버스 플랫폼이 얼마나 대단하냐? 누적 가입자 수가요 9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우리나라 카카오가 몇만 가입자가 1억이 좀 넘거든요. 카카오급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MAU가 이게 월간 뭐 적극적인 이용자 유저가 한 4,700만 명. 이 정도면 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만하죠. 예. 이게 빅히트가 이제 요게 이제 방방콘의 위버스 플랫폼 통해서 온라인 티켓 구매하는 거랑 그다음 멤버십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에는 BTS만 있는 게 아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플레디스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조그마한 그 연예기획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BNX가 위버스를 출시를 하고요. 한 2년 전에. 그다음 BTS의 TXT랑 여자친구, 세븐틴, 뉴이스트, 남자 보이그룹 중에요. 세븐틴하고 뉴이스트는 엄청 세요. 얘네들은. 그다음 여자 라인업이 좀 없는데 일단 여자친구라는 그 걸그룹이 있죠. 걸그룹이 빅히트 소속이 된 거죠. 원래 이제 다른 뭐 소스뮤직인가 여기 소속사인데, 소스뮤직은 빅히트가 인수를 하게 돼요. 인수를 하게 되면서 가수 라인업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다음 보이그룹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지금 세븐틴하고 뉴이스트까지 다 같은 회사 라인이니까. 자,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주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해외 가입 비중이 좀 높고요. 결국 이 음악 시장이 결국 디지털로 뭔가 팬덤 경제를 현재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위버스 플랫폼 가입자가 카카오 가입자보다 더 많다? 지금은 카카오 가입자가 많은데 단 몇 년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단 2년 만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위버스 플랫폼이 카카오를 능가할 수 있어요. 전체 가입자 수로.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누적 가입자 수랑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 보면은 소수 집중화 현상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소수 집중화 현상이 오히려 빅히트한테는 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세븐틴도 사실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음반 판매량이 소수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빅히트를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은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죠. 밴드 상단 이미 결정됐고, 시총은 13만 5천 원일 때 시총 4조 5천억이에요. 예. 상장일날 보통 신규 상장하면은 공모가의 90%에서 200% 내에서 시초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2배 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0%그 사이에 결정이 돼요. 근데 2배 가겠죠 일단. 예, 일단 시초가 200% 결정되면 주당 1주당 27만 원이에요. 여기서 상한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더 비싸지는 거죠. 빅히트가 2021년 제가 예상한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3천억인데 따상을 간다. 심지어 따상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더블 가고 그 다음 거기서 상한가. 그러면 이제 못해도 시총이 한 12조? 11조?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상이 3천억에 그럼 PR이 40배 정도 나옵니다. 40배. 선행 PER 40배 나오는데 40배가 그러면 비싼 거냐 싼 거냐죠. 근데 빅히트는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 빅히트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안 풀려도 적응력이 빨라서 플랫폼 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저는 PER 40배는 싸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카카오 PER라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PER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40배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 물론 50배 뭐 상한가 연타로 가고 뭐 이러면 이제 고평가겠죠. 근데 저는 한 따상 정도 가도 뭐 완전 뭐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적정같이 비싸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카카오 게임즈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카카오 게임즈는요 그냥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병신이에요. 할 줄 아는 거 퍼블리싱 한 거 PC 게임 몇 개밖에 없고 IP 가지고 있는 게임 거의 없어요. 게임 개발사로서는 최악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따상 가고 상한가 가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개발한 거 중에 없죠. 뭐 카카오 게임즈 리니지가 있습니까? 뭐 뮤가 있습니까? 미르 전설이 있습니까? 유명 IP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대작이라고 엘리온 곧 나온다는데 자칭 대작이죠. 뭐 남들이 봤을 땐 저게 대작이야? 전 들어본 적 없는 게임인데, 예.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정도 평가받는 거면 이건 당연히 훨씬 더 평가받아야 된다. 물론 SK 바이오팜은 다릅니다. SK 바이오팜은 저는 내전증 치료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은 지금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상장 이후 가격 조정 받아서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카카오 이름부터 가지고 잘 간 거 말고는 없어요. 카카오가 그 정도, 카카오 게임즈가 그 정도 가는데 빅히트는 그러면 카카오 전체 가입자 수 1억 명 곧 추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위버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주 한번 보면은 제가 이오프로를 꺼내 놓은 게 어제 제가 3일 전부터 그다음 당뇨병 관련해서 얘네가 당뇨병 그 뭐죠? 영화 그린 뭐죠? 이번 그린랜드 영화. 그거 보면 이게 이 기계가 나와요. 이 장비가. 어린이 주인공이 이걸 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까 얘기하다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일단 우리가 관련주로 우리가 뭘 보냐면 뭐 엔터 3사 그냥 간단히 뭐 엔터 3사는 저는 JYP 괜찮은 것 같아요. 예, JYP 괜찮은 것 같고, JYP는 2주가 있으니까 2주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이 난리니까 JYP는 뭐 밀리면 매수. 예. 그리고 YG는 지금 블랙핑크 앨범 나왔는데 밀리고 있어요. 예, YG는 잠깐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M도 똑같은 플랫폼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SM이 원래 플랫폼 먼저 시작했거든요. 먼저 시작했는데 얘네는 약간 플랫폼이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위버스 보면서 얘네들도 SM도 지금 플랫폼 성격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 위버스 따라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빅히트 따라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M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면 이제 JYP 말고는 볼 게 없다. 그다음 BTS 빅히트 관련주로 한번 보자면, 빅히트 관련 최근 많이 떨어졌죠. 넷마블. 넷마블 떨어졌는데, 넷마블은 게임사니까. 근데 넷마블이 여기저기 투자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갖고 있어요. 넷마블은. 여기 대표님이 정말 거의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졸 신화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IT 유명한 게 서울대 86학번, 85학번, 87학번이잖아요. 근데 나이는 동년배인데 이분은 고졸이세요. 넷마블 대표님이. 근데 저는 넷마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넷마블은 일단은 지금 지지라인 걸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신작 곧 들어오고 겨울 들어가니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평가를 좀 기다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DPC, DPC가 문제입니다. DPC 우리 정현님도 가지고 있는 뭐 이거 좀 손실 중인데, 예, 더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빅히트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 DPC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DPC는 지금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121평선 걸려 있네요. 이탈했는데 다시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DPC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LB세미콘이 있는데, LB세미콘 사실 좋습니다. LB세미콘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쵸? 예, 원래 본업도 좋으니까, 비메모리니까 본업도 좋죠.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TSMC 잡으려면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메모리 쪽에 받치면 LB세미콘은 지분, 빅히트 지분, 그 다음에 뭐 원래 본업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가장 좋은 게 LB세미콘이 제일 좋지 않나,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빅히트 내일 상장하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